바뀌고 설렁탕 빼고는 계속 바뀌었던 거죠. 왜 이렇게 장사를 못 버티고 계속 업종이 바뀌었을까 고민해보면서 지도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 물건지의 위치는 이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물건은 딱 보면은 좋아 보이는데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기에 좋아 보이나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이란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들고 와봤어요. 먼저 로드뷰를 살펴보면 2010년 6월 달입니다. 이 날짜가 최초의 로드뷰인데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1층인데 보시면 만두 가게 있고요. 설렁탕집 있고 김밥 천국 있고 무슨 신발 가게 있고 딱 보면 대충 봐도 비싼 임차인은 아니구나 라고 느낌 딱 오죠. 여기 보시면 상가 분양 사무실 쓰고 있고 여기는 홍보용품 그런 것들 뭐 단체복 이런 거 제작하는 업체네요. 2012년으로 와봐도 높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업종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책 전문 매장이고요. 김밥집은 다른 분식점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옆에 미용실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단체복, 유니폼 이런 거 들어와 있네요. 여기 끝에는 설렁탕집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 분양사무실은 피자집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이었던 칸에 클린하우스 세탁소 들어왔죠. 이 물건이 오늘의 물건지예요. 잘 봐주세요. 그리고 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피자집 그대로 있고 세탁소 그대로 있고요. 여기 왼쪽에 옷가게 그대로 있고 만두집도 그대로, 여기 지짐이 있고 식당이란 그런 것들이 많다. 그쵸? 1층 대로변에 식당이 나와 있으면은 임대료가 높지 않은 거예요. 보통 후면이나 이면 먹자 상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세탁소도 보시면 저희 집 앞에 있는 것이지 중심상업지역이나 큰 대로변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 설렁탕집은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계속 갖고 있어요. 여기 분식집은 다른 걸로 또 바뀐 것 같네요. 2016년으로 올라오니까 설렁탕 그대로 장사하고 있고 김밥청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미용실 그대로 있고요. 여기 업종 바뀌었죠? 우리 물건지 옆에는 중국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자집에서 중국집으로 배달 전문으로 할 것 같이 생긴 이 중국집이 전면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임대료가 높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여기 왼쪽에는 장어집으로 바뀌었어요. 14년까지는 옷 가게였는데 16년에는 장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느낌이 후면상가 느낌 나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대로변에서 딱 뒤돌아보면 연수역이야. 오, 초역세권 그쵸? 연수역에서 1초 거리인데 우리 상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먹자 상권 같아요. 그쵸? 맨 오른쪽에 설렁탕집, 미용실 있고 뭐 옷가게 있고 만두집 있고 중국집이 있고 장어집이 있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식당으로 쓰는 업종들은 객단가랑 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고정비를 줄여야 해서 이면이나 먹자상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위로 딱 쳐다보면 오, 중심 상업지역인 걸 알 수 있죠. 잠깐만 지적도 보여드릴게요. 저희 물건지가 여기인데요. 지적 편집도로 클릭해보면 우리 물건지 주변으로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다시 19년으로 올라가 볼게요. 장어집 망했습니다. 꼬치 나라로 바뀐대요. 아쉽다. 장사 잘 안 됐나 봐요. 중국집 그대로 있고요. 지짐이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 옷가게 있었는데 옷 수선집으로 바뀌었죠. 큰 대로변의 중심 상업지역인데 옷가게가 들어왔다가 안 돼서 옷 수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드뷰 너무 좋아. 그쵸? 우리는 이 건물의 모든 히스토리, 이 건물의 역사를 지금 집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해서 네이버가 일 다 해주고 우리는 클릭만으로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방콕 음식점으로 또 바뀌었네요. 지금 계속해서 음식점 이런 걸로 들어오고 있어요. 해장국집은 또 잘 되나 봐요. 여기 설렁탕집. 자, 19년도까지 확인했으니까 20년도로 왔는데 꽃집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자, 옷 수선집이 갑자기 1년 뒤에 꽃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뭐가 좀 계속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정육 셀프 정육 식당으로 바뀌었죠. 이 뭐야,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만두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여기 중국집하고 우리 물건이 이쪽 라인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설렁탕집이랑 우리 세탁소랑 가장 잘 버티고 있네요. 나머지들은 버티지 못하고 계속 다른 음식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착한 김밥으로 또 바뀌었죠? 설렁탕집은 뭐 간판도 계속 바꾸네. 이렇게 잘 꾸며놨네요. 장사가 되게 잘 되나봐요. 복권 판매하고 꽃집 옆에 있었고 21년도로 이제 올라가 볼까요? 휴대폰 할인 매장으로 바뀌었네요. 만두 옆에 지짐이가 휴대폰으로 바뀌었고 꽃집이 다시 폐업한 다음에 나우커피로 바뀌었어요. 벌써 임차인이 몇 번 바뀐 거예요. 속상하다. 뭐야, 여기 또 바뀌었어. 착한 김밥이랑 정육식당이랑 또 바뀐 거예요. 그쵸? 정육식당이 폐업을 하고 뉴욕쟁이 디저트 가게로 바뀐 거고 착한 김밥이 로얄 도그 이걸 바뀌었어요. 진짜 세월 좋다. 앉아서 다 조사하고. 그쵸? 11월 달에도 보면 이 상태인 건데
장어집 어디 갔어? 아, 안타깝다. 장어집이 폐업을 하고 미용실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바뀌는 거예요. 힘들다, 그쵸? 설렁탕은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엄청 맛있나 봐요. 근데 여기 자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횡단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횡단보도.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바로 보이는 설렁탕집. 그쵸? 상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우리 물건 여기. 이제 임대문이 붙었다. 이제 최신 거를 딱 보면 족발집으로 바뀐 거예요. 왕만두집이 최근에 족발집으로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도 벌써 몇 번이나 바뀌었고, 여기는 중국집이 바뀌고 나서 좀 잘 버티는 것 같고, 우리 세탁소도 잘 버텼지만 끝내 이제 임대로 나왔고요. 여기 구구 족발집은 엄청 많이 바뀌었고, 휴대폰 할인 매장도 많이 바뀐 거고요. 나우커피도 계속 바뀌었고요. 여기 뉴욕쟁이 디저트, 로얄 도구, 설렁탕 빼고는 계속 바뀌었던 거죠. 왜 이렇게 장사를 못 버티고 계속 업종이 바뀌었을까 고민해보면서 지도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 물건지의 위치는 이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인분당선 연수역에서 1번 출구 바로 앞이에요. 근데 보시면 1번 출구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와요? 횡단보도 일로 와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횡단보도가 여기 또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동선이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벌써 1번 출구에 정문 앞에 있지만 동선은 3개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횡단보도가 여기 있는데 얘네들이 1등, 2등인 거예요. 얘가 1등, 2등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대로 얘가 1등, 얘가 2등 이런 식으로. 우리 거는 중간에 껴 있어요. 맞죠? 지적 편집도를 클릭해보면요. 상업지역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동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 뚫려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급은 여기 맞닿아 있는 부분, 여기 맞닿아 있는 부분, 이쪽에 맞닿아 있는 부분, 그쵸? 동그라미 친 부분이 거의 A급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중간에 껴 있어가지고 동선이 그렇게 이쁘게 빠지질 않아요. 횡단보도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자,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쪽 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오실 수도 있고요. 여기 110세대 아파트랑 117세대 아파트가 또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쪽 이용하시겠죠. 횡단보도 맞나요? 여기 100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여기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횡단보도 이용하시겠죠? 이쪽으로. 이쪽에 사는 세대수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횡단보도 따라서.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서 횡단보도 따라서. 아니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횡단보도 따라서. 맞죠? 우리 물건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굳이 일로 한번 가볼까요? 굳이 일로 가볼게요. 여기서 횡단보도를 다 건너뛰고 이쪽으로 일부러 가. 일부러 굳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 건너서 더 멀리 있는 횡단보도를 타고 이렇게 1번 출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서 굳이 멀리 있는 횡단보도를 타고 이렇게 다시 오는 거죠. 이렇게 건너갈까요? 갈 때는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갈 때도 지나치지 않고. 그러면 퇴근길에서는 확실히 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최대한 빠른 길로 가니까 이렇게 해도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도 집에 갈 거고 이런 식으로도 집에 갈 거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이쪽으로도 이렇게 집에 가겠네. 아, 이거 퇴근길에도 이거 각이 안 나오는데? 여기 뭐야 이거. 이 횡단보도가 없어갖고 중간에 그냥 위치가 좀 거시기 해요. 거시기 해. 아, 애매한데? 자,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연수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큰 대로변에 있는 1층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점들로 계속 바뀌고 있었고 그 임차인마저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를 저희는 지난 시간들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럼 뭐예요? 벌써 높은 임대료는 받을 수 없겠다. 그렇죠. 그럼 네이버 매물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물건에 하나 나와 있는데 1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20평에 100만 원. 근데 여기 보시면 권리금이 없고 역세권 앞이긴 한데 후면 분할된 상가 자리래요. 후면이 어디냐? 이쪽이겠죠, 뭐. 여기 전면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쪽이 후면 또는 이쪽이 후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쪽을 후면이라고 생각하고 로드뷰를 찍어보면 여기 지금 하나 임대 나와 있거든요. 태국 식당이 지금 임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메가커피 있고 엽떡 있고 편의점 있고 이쪽 라인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메가커피랑 투썸플레이스 설렁탕이 보이는 이쪽 라인은 큰 대로변이니까 전면이라고 할 것이고 우리 물건지도 누가 봐도 보면 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면은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싸리 이 후면 쪽이 유동인구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횡단보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유동인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가커피가 여기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요? 아 뭐야 이거, 에헤이 성인용 PC방이 있네. 여기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고 느낌이 드는 게 엽기 떡볶이 있고 여기 성인용 PC방, 이런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임대료 그렇게 크게 비싸게 높게 내지 않습니다. 여기가 100만 원으로 나온 거 보니까 그럼 우리 물건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태국 식당이 20평, 평당 5만 원에 나온 건데 1층에 평당 5만 원이면 상권 안 좋은 거예요. 옆에 건물에도 매물이 있긴 한데 1층은 없거든요. 길 건너편에 1층 매물을 잠깐 살펴보면 180만 원 나누기 41.5평 43,000원, 아까 5만 원이었고 여기는 43,000원, 하나 더, 여기도 식당이네요. 지금 식당이 계속 매물로 나오고 있네요. 여기는 7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먹자골목이 이쪽 라인에 1층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단지 내 상가들은 1층에 지금 평당 10만 원으로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썩 재미있는 물건은 아닌 게, 보시면 세대수가 조금 작아요. 117세대, 110세대. 얘네들도 임대료가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질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저희 것도 보시면 식당 라인이기도 하고 커피숍 디저트 라인이다 보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평당 10만 원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거 22평이거든요. 당연히 못 버텼으니까 임차가 계속 바뀐 거잖아요. 한 150만 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혹할 수 있는 게, 우리 물건지가 여기서 딱 찍어보면 500m만 찍었는데 8,000세대가 넘어요. 8,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업종을 넣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업종이 좋을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까 꽃집 있었다가 망했고, 지금 죽집이랑 떡집이 안 보이긴 하거든요. 김밥집도 들어왔다 망했고, 뭐가 좋을까요?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기존에 다 임차로 들어왔다가 한 번씩 다 망해서 나갔어. 그렇잖아요. 떡집이 제가 지금 딱 찾은 건데, 우리 떡 장인분들이 딱 들어오시면은 여기 주변에 배우 세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배달도 좀 해주시면서. 얼마 전에 용인에 그 임장을 갔다가 되게 오래된 떡 장인분을 만났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근데 떡을 사고 싶어서 달라고 했더니 안 판대요. 왜 안 파냐고 했더니 이미 주문 포장이 다 끝났대. 그래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매물떡이 없다고 해서 그 귀한 매물 못 먹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 장인분이 딱 들어오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가 좋지? 일단 배우 세대가 너무 짱짱하다 보니까 본인이 장사에 특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무조건 오셔야 여기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무조건 대박 자리겠구나 해서 들어오면은 낭패 볼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건 상권 분석 잘못하시면 골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제가 옛날 로드뷰 비교해 해드리면서 같이 살펴봤던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살펴보면 경매 물건이고 건물과 토지 같이 나온 거고 22.5평이에요. 처음에 6억 3천으로 나왔길래 그때 손품 팔아보니까 너무 택도 없는 금액이어가지고 패스했거든요. 한번 유찰 됐길래 또 살펴봤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가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계산해드릴게요. 말씀드린 세탁소 이 자리, 우리 프라자 건물 이렇게 생겼고요. 건물은 2003년에 올라섰는데 짱짱한 것 같죠? 등기부 현황에는 근저당 이후로 다 말소, 낙찰 받으시면 끝. 현황은 공실. 자, 이제 계산해 드릴게요. 아까 네이버 매물 봤을 때 먹자상권에 있던 1층 건물들이 뭐 6만 원, 그쵸? 많이 받아야 뭐 한 7만 원 될 것 같고 5만 원짜리도 있었고요. 후면 쪽에는 4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냥 150만 원? 그쵸? 저는 그냥 딱 150만 원? 그 이상은 좀 무리지 않을까? 일단 150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왜냐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동선이 잘 안 나와. 뭐 건덕지가 없어요.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기에 게임 CD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닌텐도랑 플레이스테이션. 그런 거 하면은 자주 갈 자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150만 원 나누기 22평 하면 68,000원이거든요. 딱 맞는 것 같아요. 평당 68,000원이면 12달 나누기 0.0 어떻게 할까요? 지금 대출 받으시면 4% 넘어가요. 1층인데 4%면 원래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출 이자가 4% 넘어가요. 그럼 몇 프로를 해야 되죠? 0.05 아니면 0.045. 임차만 맞춰지면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버틸 수는 있으니까 0.045로 할까요? 4.5%? 네. 그럼 4억. 네, 4억입니다. 플러스 보증금 2천만 원. 4억 2천만 원. 그죠? 그래서 제가 계산한 금액은 4억 2천만 원이에요. 동선이 너무 안 나오고. 그래서 2차에도 들어가기가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순전히 손품 팔았을 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정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께 잘 보여서 얼마의 임대를 맞출 수 있는지, 수익률 몇 프로에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이거 철저하게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어떤 업종으로 세팅하면 좋을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입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얼핏 보면 너무너무 좋은 상가인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잘못될 수 있는 함정 같은 상가, 그런 상가 유형에 대해서 방송하게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